며칠 전 뵈었죠, 고객님. 김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미영의 손에 들린 샴페인 글라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알바 주제에 변명이나 늘어놓고. 박미영이 며칠 전 카페에서 내뱉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건 하이온 그룹 막내딸이었습니다. 사람을 아래로 보고 말하는 사람은 위로 올라올 자격이 없습니다. 서윤의 단호한 목소리가 롯데호텔 스카이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박미영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사연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프리미엄 카페 아로마. 오후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카페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는 이곳은 평소 상류층 고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죠. 검은색 앞치마를 두른 한 여성이 바리스타 카운터에서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하이온 그룹 막내딸이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김 회장의 사람 중심 서비스 철학을 배우기 위해 현장 체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카페로 향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서윤은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어요. 카페 안은 오후 시간대라 그리 붐비지 않았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서윤은 각 테이블을 살펴보며 고객들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진심 어린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박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지역에서 유명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 부인인 그녀는 평소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거만하게 굴었죠. 박미영은 카운터로 다가가 메뉴판을 훑어보았습니다. 서윤은 밝은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테이크아웃으로요. 박미영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윤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동안 서윤은 박미영을 살짝 관찰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어딘지 모를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더욱 신경 써서 커피를 만들었죠. 적절한 온도와 농도를 맞추기 위해 세심하게 조절했습니다. 고객님,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서윤이 밝은 미소와 함께 커피를 건넸습니다. 박미영은 커피를 받자마자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지근하잖아요. 박미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윤은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커피의 온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고객이 불만을 표현하는 상황에서는 우선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서윤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영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평소 자신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곤 했던 그녀였습니다. 다시 만들어? 지금 나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박미영이 손을 들어 올리며 위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조용했던 카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어요. 몇몇 고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늘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말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시 정성껏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서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영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윤의 차분한 대응이 더욱 자극적으로 느껴졌어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바 주제에 변명이나 늘어놓고 박미영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계약직 알바가 사람 코스프레를 해. 어디서 배운 건지. 박미영이 손에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를 들어 올렸습니다. 서윤은 박미영의 행동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런 일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뜨거운 갈색 액체가 서윤의 검은 앞치마 위로 흘러내렸어요. 커피의 온기가 옷을 통해 피부에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앞치마와 유니폼이 완전히 젖어버렸어요. 이딴 것도 유니폼이야. 치워버려. 박미영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가슴팍을 적시는 순간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근무한 석 달간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박미영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렸고 어떤 이는 서윤을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카페 매니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박미영이 즉시 소리쳤어요. 저 직원이 고객을 무시했어요. 미지근한 커피를 주고는 핑계만 늘어놓더라고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매니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서윤의 젖은 앞치마를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서윤은 묵묵히 휴지로 앞치마를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꼭 참고 있었어요.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모욕감이 끓어올랐지만 서윤은 이것도 배움의 순간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매니저가 박미영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직원 교육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망하는 거예요. 박미영이 마지막으로 독서를 내뱉고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서윤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젖은 앞치마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머릿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울렸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준단다. 서윤은 그 말을 되새기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박미영의 모욕적인 시선과 말투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특히 사람 코스프레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진심으로 고객을 대했는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박미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카페를 나갔습니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모욕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서윤은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그녀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서비스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 중심 경영 철학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서유는 아버지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김 회장은 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런 경험도 소중한 배움이란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눈을 기르는 거지. 며칠 후, 박미영의 아파트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꾸며진 넓은 거실에서 박미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아들 이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온 참이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의 단정한 모습으로 가방을 소파에 놓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 표정이 특별히 밝으신 것 같은데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박미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들떠 있었어요. 그녀는 손을 비비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말한 그 여자분 말이야. 이번 주말에 만나보기로 했다며? 박미영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넥타이를 풀며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개팅 자리를 마련했어요. 상대방 아버님께서 직접 제안해 주셨거든요. 박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했지? 나이는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자세히 말해봐.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상대방 집안이 꽤 유명한 곳이에요. 하이온 그룹 김 회장님 따님이세요. 그 순간 박미영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 재벌 하이온 그룹? 세상에, 우리 아들이 대단하구나. 박미영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갔어요. 머릿속에서는 벌써 호화로운 결혼식과 고급스러운 시댁 생활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되는 꿈, 사돈 어르신이라 불리는 상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박미영은 급히 소파에서 일어나 화장대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얼마나 고상하고 단아할까? 어쩜 좋니? 이제 내가 재벌가 사돈이 되는구나. 그녀는 벌써부터 상견례 당일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액세서리를 착용할지, 어떤 말을 해야 품이 있어 보일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번 주말까지 피부 관리도 받고 그 진주 귀걸이도 꺼내야겠어. 박미영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가 너무 상대방의 집안 배경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어머니, 상대방 집안이 어떻든 간에 사람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마음에 든 건 그분의 인품이니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미영은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지. 근데 좋은 집안 딸이면 교육도 잘 받았을 테고 품위도 있을 테니 걱정할 게 뭐가 있겠니?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재벌가 며느리로서의 생활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 명품 가방, 사교계 모임 등 화려한 생활이 펼쳐질 것이라 확신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김서윤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서윤을 만났을 때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그녀는 소탈하고 진실된 모습이었어요.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하고 따뜻한 성격이었습니다. 서윤의 진실된 마음과 따뜻한 눈빛이 준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순간이었거든요. 아들, 소개팅은 어디서 하기로 했니? 박미영이 물었습니다. 롯데호텔 스카이라운지요. 김 회장님께서 예약해 주셨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어요. 박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재벌가는 달라. 롯데호텔이라니. 그녀는 벌써부터 자신이 입을 옷과 액세서리를 머릿속으로 고르고 있었어요. 박미영은 옷장을 열어 최고급 샤넬 정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특별한 날을 위해 구입해둔 것이었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진주 귀걸이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사돈이 될 김 회장 앞에서 최대한 품위 있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이제 사돈 어르신 소리를 들을 차례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박미영은 거울 앞에서 정장을 대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들뜬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서윤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녀는 소탈하고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재벌가 며느리라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속물적인 모습이 서윤에게 실망감을 줄까 봐서 말이죠. 그날 밤 박미영은 잠들기 전까지 상견례 준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떤 화제로 대화를 시작할지,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심지어 어떤 자세로 앉아야 우아해 보일지까지 세세하게 계획했어요. 반면 준호는 서윤과의 만남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집안 배경이 아닌 진정한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 되었으면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태도를 보니 그런 바람이 이루어질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롯데호텔 스카이라운지의 분위기는 고급스러웠습니다. 높은 층에 위치한 라운지에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샹들리에의 은은한 빛이 테이블 위 정교한 식기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했어요. 박미영은 자신이 골라온 최고급 샤넬 정장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한 채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주 귀걸이가 조명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났어요.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등을 곧게 편 채 재벌가의 사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재벌가 며느리를 만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녀는 상대방이 어떤 모습일지, 얼마나 우아하고 교양 있을지 상상하며 설렜어요.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박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긴장은 무슨, 나도 내 수준이 있다고. 괜히 내가 걱정하지 마.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디저트 트레이에서 작은 케이크 몇 조각을 자신의 접시에 담았습니다. 재벌가의 딸이라면 분명 고상한 취향을 가졌을 테니 자신도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포크를 우아하게 들고 케이크를 작게 잘라 먹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박미영은 가방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마지막으로 화장을 점검했습니다. 립스틱이 번지지 않았는지, 머리카락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확인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VIP룸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박미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상대방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최대한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열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김서윤이었습니다.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단아한 모습으로 들어서는 그녀를 본 순간 박미영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미영의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글라스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투명한 액체가 하얀 테이블볼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라운지에 울려 퍼졌어요. 박미영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고 입은 말을 잃은 채 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윤의 뒤에는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품위 있는 양복을 입은 그는 김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표정은 차분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막내딸 서윤입니다. 김 회장이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은 정중히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뵈었죠, 고객님. 그 말을 들은 순간 박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도 함께 떨렸어요. 목이 바짝 마른 듯 그녀는 물잔을 집어들어 한 번에 마셨습니다.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윤과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분이 아시는 사이였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상황을 지켜보더니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며칠 전 서윤이 카페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박미영은 손수건으로 흘린 샴페인을 닦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건 기억이, 저는 그냥... 박미영이 더듬거렸어요. 서윤은 여전히 정중한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온도 문제로 앞치마에 커피를 부으셨죠. 맞으시면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서서히 번졌어요. 어머니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김 회장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객이 왕이라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저는 그런 교육 안 시켰습니다. 박미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날 제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커피가 정말 미지근했거든요. 김 회장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커피를 부으셨다는 말씀입니까? VIP룸의 무거운 침묵은 꽤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김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박미영을 향해 있었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테이블 끝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서윤에게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김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네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김 회장은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며칠 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서윤은 침착하게 며칠 전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메리카노 온도 문제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고객님께서 화를 내셨고 알바 주제에 변명한다는 말씀과 함께 커피를 제 앞치마에 부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날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서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담담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박미영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박미영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게 내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 하지만 그 직원이 먼저 말대꾸를. 김 회장이 손을 들어 박미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말대꾸라. 정중하게 설명하는 것을 말대꾸라고 하시는군요. 그 순간 서윤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할인이 안 된다며 화를 내셨어요. 제가 할인 대상 제품이 아니라고 정중히 설명드렸는데 계약직 주제에 사람 코스프레를 한다고 하시면서 박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순간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식은땀이 그녀의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그대로 폭로되고 있었거든요. 서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딴 것도 유니폼이냐며 커피를 제 앞치마에 부으셨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요. 준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소 집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위기감을 느낀 박미영은 급히 가방에서 준비해온 명품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건. 박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서윤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한테 주려고 준비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는 좀 예민했던 것 같아. 어머님이라고 불러줘도 될까? 서윤은 가방을 바라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김 회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알바 주제에 변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갑자기 어머님이라고요? 재미있군요. 박미영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정말 몰라서. 만약 그 정도 집안 딸인 줄 알았다면. 김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알았으면 달랐을 거라는 말씀이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사람을 겉모습과 지위로만 판단한다는 뜻이니까요.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어요. 준호는 서윤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윤 씨. 준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람을 깔보는 분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가치관을 지키고 싶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정한 품격을 보여준다고 믿었거든요. 김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자랑스럽구나, 서윤아. 내 판단이 옳았다. 서윤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얼굴에는 담담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박미영은 당황한 듯 손을 내밀며 서윤을 막으려 했습니다. 잠깐만, 며칠 전 일은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흥분해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서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계산은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자랑스럽구나, 서윤아. 내 판단이 옳았다. 김 회장은 딸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그 사람의 진정한 품격을 알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박미영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박미영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김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무너지고 말로 기회도 잃습니다. 사돈이란 말 못 듣게 되겠네요. 준호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어머니께 실망했어요. 박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 처음 봤어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모른 척했던 건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존경했었는데 오늘 그 존경심이 크게 흔들렸어요. 김 회장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시간을 낭비한 게 제 실수였네요. 가자, 서윤아. 박미영은 갑자기 김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아이가 그 정도 집안 딸인지 몰랐어요. 김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요? 알았으면 달랐을 거라는 말씀은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박미영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고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윤은 준호를 향해 마지막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좋은 분이신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서윤의 결정을 존중하는 마음도 함께 있었어요. 서윤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김 회장과 서윤은 VIP룸을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거운 침묵 속에 울렸습니다. 남겨진 박미영과 준호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박미영은 혼자 남겨진 VIP룸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전, 김 회장의 사무실 앞 복도에는 한 여인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괴로움이 역력했어요. 박미영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에게 전달하고 싶은 사과의 마음을 담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과연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는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박미영은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꼭 뵈어야 합니다. 그녀는 복도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박미영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1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 명의 임원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김 회장이 나타났어요. 그는 박미영을 발견하자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치려 했습니다. 회장님, 박미영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김 회장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발 한 번만. 박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 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김 회장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건 서윤이가 결정할 일입니다.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박미영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아이가 그 정도 집안 딸인지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김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방금 그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알았으면 달랐을 거라는 말씀은 사람을 겉모습과 지위로만 판단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 순간 박미영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정한 반성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어요. 박미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제발, 우리 준호가 너무 상심해서 일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 아이까지 피해를 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김 회장은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일어나세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박미영은 천천히 일어났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서윤 씨, 지금 어디에 있나요? 김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배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박미영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아직도 카페에서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서윤이는 사람 중심 서비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 같은 분들도 만나게 되겠지요. 박미영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제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김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박미영은 복도에 홀로 남겨졌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선물 상자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미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특히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례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박미영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박미영은 망설임 끝에 그날의 그 프리미엄 카페 아로마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려한 명품 가방 대신 소박한 숄더백을 들고 눈에 띄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카페 입구에서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저질렀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카페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객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박미영은 천천히 바리스타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카운터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카운터에서 김서윤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서윤은 여전히 검은색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객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며 커피를 꼼꼼히 내리고 있었어요. 서윤의 태도는 일주일 전과 다름없이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박미영은 카페 한쪽 구석에 서서 서윤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생각하며 그녀는 망설였어요. 과연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윤의 옆에서 젊은 직원이 다가와 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고객도 소중하지만 직원도 사람입니다. 둘 다 지켜야 해요. 서윤의 조언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모욕을 준 박미영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 서윤의 모습을 보며 박미영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서윤의 카운터로 향하려던 찰나, 서윤 옆에 김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따뜻한 모습을 보며 박미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박미영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마침내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출구로 향하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어요. 서윤과 김 회장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페를 나와 주차장에 도착한 박미영은 자동차 안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을 하대한 자는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할 뿐이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박미영은 핸드폰을 꺼내 아들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가 많이 잘못했구나. 서윤 씨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잃게 해서 미안하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미영은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교만해졌는지, 언제부터 사람을 지위로만 판단하게 되었는지 깊이 성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우편물을 발견했습니다. 흰색 봉투에는 김서윤의 이름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어요.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윤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상견례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작은 초대장이 들어 있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편지 죄송합니다. 먼저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정말 미안했습니다. 어머님을 난처하게 해드린 것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니까요. 준호는 잠시 읽기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의 단호함이 느껴지는 문장이었어요. 그는 다시 편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다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동봉된 초대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서비스 리더십 특강을 여신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와주시겠어요? 어머님도 함께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초대장에는 하이온 그룹 회장 김만수의 특별 강연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제목과 함께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배우고 있고요.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미영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정말 서윤 씨가 그런 초대를 했다고? 네, 어머니. 특강 초대장이에요. 우리 같이 가보는 게 어떨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미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그 아이가 이런 초대를 하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강연 당일, 준호와 박미영은 강연장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김 회장이 무대에 올랐을 때 객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의 뒤로는 서윤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회적 지위, 재산, 외모가 아닌 진정한 인간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죠. 김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박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반성을 느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종종 겉모습이나 지위를 먼저 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습니다. 김 회장의 말이 강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관계가 시작됩니다. 실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박미영은 김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김 회장이 강조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갈 때 서윤이 준호와 박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따뜻했지만 여전히 단호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박미영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윤 씨.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저도 매일 배우고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천천히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모든 관계는 상호 존중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미영의 눈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고 서윤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준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데 있다고요.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빛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깔보는 사람은 위로 올라올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성장하려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박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품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앞으로는 누구든 소중히 대하겠습니다. 준호도 감동받은 듯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배웠네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요. 세 사람의 마음에는 따뜻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이해와 성숙함을 얻게 되었어요. 실수와 상처도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희망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며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을 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겠다는 다짐을요. 박미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스스로 차단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서유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김 회장은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서윤아. 용서와 화해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단다. 미움과 원망을 놓아버릴 때 우리 마음도 자유로워지는 거야. 준호는 혼자 차를 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그리고 서윤의 너그러운 마음을 보며 진정한 성숙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며칠 후 박미영은 다시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고객으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이에요. 서윤은 그녀를 보고 놀랐지만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미영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며 살아가는 거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부터 박미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더욱 겸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윤과 준호는 천천히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사랑을 배우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실수와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깨달음과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